네, 안녕하세요. 변쌤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모 은행에서 경제 교육을 막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던 내용이었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뭐 스마트폰, 노트북, 여튼 이 노트북, 우리 스마트폰이라고 합시다.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쌀을 400가마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400가마 갖고 오면 이 핸드폰하고 바꿔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와, 쌀 이 400가마 언제 다 들고 와요? 너무 무겁죠. 들고 가기 너무 무거워서 그래, 그러면은 이 코인 동전으로 금화로 300개 갖고 와. 그럼 바꿔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뭐 금화도 만만치 않게 무겁죠. 300가마 언제 들고 가? 너무 무거워. 그리고 언제 다 세?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서 우리 지폐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좋아, 지폐 200장만 갖고 와. 그럼 내가 이 스마트폰 줄게. 되게 가볍긴 한데 잃어버릴 것 같기도 하고 지폐니까 찢어지거나 물에 젖을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챙기기가 힘들어 라고 해서 나온 게 카드. 그래, 그럼 카드 한 장만 갖고 와. 내가 긁어줄게. 그러면 스마트폰 줄게 해서 나온 게 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체크 신용카드입니다. 자, 이렇게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화폐는 계속 변해왔어요. 무거워서 변할 것 같아서 세기 힘들어서 들기 힘들어서 하면서 조금 더 편리한 상태로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이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가상화폐, 눈에 보이지 않는 화폐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이 새로운 화폐, 사라지는 화폐인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화폐의 모습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 달라지는 화폐의 모습을 저랑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초반에 2017년 후반에 굉장히 핫했던 이슈였죠. 비트코인 갑자기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갑자기 빚을 지기도 하고 굉장히 화폐의 모습이 다양화되고 가상화폐가 나오면서 굉장히 나라가 시끄러웠는데요. 비트코인 폭락하자 인터넷에 자살 방지 한라인이 개설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돈을 많이 잃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전 종목 폭락되면서 좌절하거나 사채를 쓰던 사람들이 힘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가상화폐 투자로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투자해서 4억을 벌어서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는 작년에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대체 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가 뭐길래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하고 웃게 하기도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폐 같이 볼게요. 와, 요즘 받으면 가장 기분 좋은 돈이죠. 자, 5만 원권이 있어요. 근데 위에 보면 뭐 있죠? 한국은행 되어 있죠. 자, 우리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고 우리는 은행을 통해 돈을 거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은행이 있죠. 자, 근데 갑자기 은행에 자연재해나 뭐 전쟁이 났다거나 막 망했어요. 막 폭발했어. 없어졌어요. 혹은 누가 정보를 털어서 정보를 해킹한다든지 도둑이를 들어서 돈을 빼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돈을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우리는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은행에 맡겨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 기록이 은행에 속해 있고 모든 돈이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은행 자체가 망가지게 된다면은 저희는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되느니 우리 은행의 거래 기록을 조금 더 다양하게 나눠보자 라고 해서 핸드폰과 노트북, 컴퓨터 등 다양한 곳에 거래 기록을 나눠두면은 어떤 자연재해가 오더라도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거래 기록을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한 핸드폰만 살아있어도 한 노트북만 살아있어도 우리는 이 돈을 찾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시작한 게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은행이 천재지변이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없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디지털화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은행이 이 빠른 디지털화를 다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거래 기록을 모두가 나눠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돈을 보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점점 나아가니까 신용카드에서 넘어서 신용카드를 넘어서 가상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때가 와야 한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가 시작이 됐고요.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시작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 그 뒤를 이은 게 리플과 이더리움입니다. 이렇게 가상화폐가 뭐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나왔어요.
게다가 해킹도 하기 어렵게 해놨어요. 64자리 중 19개의 문제를 풀면, 수학 문제를 풀면은 채굴을 해서 코인을 얻는 식의 형식인데요. 사실 이거는 사람이 풀 수 있는 수학 문제가 아니라 뭐 중국에서는 막 컴퓨터를 몇천 대 몇백 대를 계속 돌리면서 이 문제를 풀어서 채굴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컴퓨터를 계속 돌려서 채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64자리 중에 19자리만 맞춰도 채굴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수만 맞춰도 채굴이 되는 거네요 라고 하지만 이 19자리를 채굴하기 위해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취지의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폐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고 이게 화폐로 아직 인정을 받지 않았고 뭔가 주식과 같은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기가 과열이 되게 된 거고 앞에서 본 기사처럼 자살하는 사람도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나가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기가 과열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이 입시 준비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하셔야 할 이슈는 이 투기 과열을 정부에서 규제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쪽이 찬성이고 어느 쪽이 반대일까요? 자, 바로 왼쪽이 찬성, 오른쪽이 반대입니다. 자, 먼저 투기 과열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의 찬성은 버블. 자, 처음에는 코인 하나를 살 때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원을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게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가상화폐 하면 돈 벌 수 있대. 이거 한번 투자해봐 하면서 1코인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막 모여요. 네, 자, 바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 펜을 파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펜을 처음에는 10원에 팔았는데 와, 이 펜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 가격을 올리겠죠. 이게 시장의 원리니까요. 가격을 올렸어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10원씩을 주고 샀는데 사려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니까 20원, 30원, 100원 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10원을 주고 산 사람들은 이 하나의 코인의 가격이 한 400원까지 오르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게 되는 거지만 뒤늦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들어갔어요. 코인 하나에 400원이네? 사요. 근데 갑자기 어떠한 이슈로 이 코인이 막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400원의 코인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건 결국 거품이기 때문에 이 거품이 꺼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버블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투자 과열에 대한 예방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정부 규제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과열이 되는데 이거를 예방하지 않으면은 밑에 나와 있는 2차 피해처럼 뭐 사채를 끌어다 써서 삶에 피해를 준다든지 아니면 자살을 한다든지 등의 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 규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뭐 연령층이나 비중을 보면은 직업이 없는 주부나 10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면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피해가 커져서 굉장히 삶의 곤란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 의무입니다. 나라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2차 피해를 보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미리 예방해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투기 과열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찬성 측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반면 외국에서는 이미 이 가상화폐를 화폐의 존재로 인정을 하고 있고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상화폐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거를 규제를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하고 있는 거를 왜 우리나라만 규제하냐라고 하는 것이 반대측의 의견입니다. 또한 이것은 화폐라는 것이 또 하나의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정부에서 규제한다면은 이것은 옳지 않은 거다. 이것도 역시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 또 다른 의견이고요. 또 새로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 중에 하나인데 4차 산업혁명에 나아가는 신경제 성장 동력인데 이걸 정부에서 규제한다면 우리나라는 예전 뭐 흥선내원군처럼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이 투기 과열과 정부 규제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이렇듯 찬반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뉘고 있는데요. 이런 가상화폐와 더불어 현재 가상화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스타벅스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이 마크를 보셨을 텐데요. 어느 순간부터 스타벅스에서 현금을 받지 않고 오직 카드 혹은 그 스타벅스 어플로만 결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굉장히 들고 다니는 게 어렵기도 하고 현금보다는 최근 카드의 사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스타벅스에서는 그 현금으로 거래하는 어려움을 없애고 불편함을 없애고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카드도 안 들고 다녀도 돼요. 핸드폰에 카드를 심으면 돼요 라고 하면서 카드를 심어서 삼성페이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러면서 화폐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는데 상해를 다녔죠. 상해에서는 실제로 벌써 QR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유명한 딤섬집을 가서 너무 신나서 화폐를 딱 내밀었는데 화폐를 보고 되게 당황하시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제 앞뒤로는 다 QR코드로만 결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비슷한 게 최근 카카오톡에서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죠. 각 매장에 카카오페이 바코드판이 QR코드판이 있고 우리가 핸드폰으로 인식만 하면 결제가 되는 카카오페이, 이런 식으로 현재 가상화폐는 물론 화폐의 모습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왜 이런 게 진행이 되냐면 주 이용 결제 수단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현금보다 2배 이상의 비중이 높아요. 왜냐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은 동전 챙기랴, 지폐 챙기랴 막 들고 다니면서 결제하고 거스름돈 받고 굉장히 복잡한데,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그냥 한 장 딱 들고 다녀서 내서 결제하면 훨씬 편리하고 또 카드별로 혜택도 있기 때문에 내가 현금을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카드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점차 화폐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 역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약 58.5%가 동전 없는 사회가 곧 가능하다고 했으며 약 8.8%만이 화폐 없는 사회가 곧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사용 빈도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동전 없는 사회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화폐 없는 사회에 대해서는 아직 8.8% 정도의 비중으로 이제 사람들이 응답을 하긴 했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화폐 없는 사회도 조만간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폐 없는 사회 너무 편할 것 같아요.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되고 카드만 들고 다니면 되는데 이 화폐 없는 사회에 대해서도 찬반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왼쪽이 찬성, 오른쪽이 반대입니다. 먼저 찬성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투명하게 돈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종종 엄청 유명한 맛집을 갔을 때 카드 안 받아요 하시는 가게들이 있어요. 탈세를 하기 위해서도 있는데, 이렇듯 현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하경제에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거래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서 투명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화폐 없는 사회가 실현이 된다면 투명성이 보장이 되고 또 무엇보다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드 한 장 들고 다니면 되고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편리성이 굉장히 증대돼서 사람들이 이제는 화폐보다는 핸드폰이나 신용카드 한 장으로 조금 더 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이 돈을 하나 만드는데, 동전 하나, 지폐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비용 역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폐 없는 사회는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찬성 측의 의견입니다. 반면 자, 우리 아까 봤던 QR코드 결제나 카카오페이 결제를 볼게요. 신용카드 결제로 봐도 돼요. 막 결제해요. 그러면은 우리 내가 이 돈을 어디서 썼는지 어플만 들어가도 다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 이거는 카드사에서 내 정보를 볼 수 있는 거고, 정부에서 이 카드를 줘라 라고 해서 이 사람의 카드 사용 내역을 줘라 해서 받으면은 정부에서도 내 카드 사용 내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가 어디에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사생활이 침해가 되는 거고요. 또 QR코드나 삼성페이를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 고령층 고객이죠, 주로. 이렇게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금융소외계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화폐 없는 사회는 아직 좀 이르다, 좀 천천히 되어야 한다, 아직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화폐가 가상화폐로도 되고 화폐 없는 사회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그만큼의 디지털 기술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ICT 기술이 활성화되면서 화폐가 또 변화되고 있는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화폐 없는 사회와 가상화폐를 가능하게 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도 내가 평소에 무슨 수단으로 결제를 해왔는지, 만약에 화폐가 없다면 앞으로 내 생활은 어떻게 변화할지
사생활 침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화폐 없는 사회나 미래 다가올 결제 수단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고 다음 4차 산업혁명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